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이제는 비는 마음으로 Thanks God, it's Friday. 네,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반갑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고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힘든 구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더불어서 잘 한번 어깨 걸고 가봅시다. 네. 제가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다른 데는 난리 났다는데요. 네, 저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것 같아. 사막의 오아시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험악하다 뭐 이런 걸 못 느꼈고, 이거 어떡하지, 괴로워 막 이런 상태인데, 다른 쪽은 굉장히 험악하다고 하더군요. 네.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거기에 딱 도착이 되면 오히려 판단의 눈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한숨 쉬면서 하늘도 바라보고 산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오히려 결과치에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시계열을 조금 길게 가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하는 건데, 기업에 내 동창이 사업을 시작했어. 내가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줬어. 그러면은 일주일 이후부터 수익이 빵빵 터져야 되나? 뭐 붕어빵 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죠. 보통 자리를 잡으려면 6개월, 1년, 2년 이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포착을 잘한다면, 요번에 게임주들처럼 포착을 잘한다면 좀 단기간에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눈으로 좋은 거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실전 투자는 그게 다른 거예요. 눈으로는 다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구간들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뻔하게 저기 다 보이는데 저거 왜 투자 못해? 는 옆에서 훈수 두거나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전 투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포지션을 지킬 수 있음,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지킬 수 있을 때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반 디바이스라고까지 표현해야 될까요? 심리적 디바이스는 뭐냐면, 투자에 있어서는 기존 바탕이 되는 디바이스는 인내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악덕 중에 1번의 악덕은 조바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은 뭐냐면, 겸손함, 그리고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죠. 하나 더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내심은 깔고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 시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눈을 좀 감으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온갖 세상에 다 나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테나에는 나쁘다는 얘기만 들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테나를 좀 끄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서는 심리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심리가 절반 이상이죠. 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박사들, 천재급 친구들이 여기 와서 판판이 깨지는지 왜 아십니까?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명석한 두뇌로만 온다면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묘미 있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재미난 시장 아닙니까? 이게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세상 어디에서 IQ 150, 200짜리 애들하고 IQ 100짜리하고 붙었을 때 IQ 100짜리가 머리 쓰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00% 지죠. 근데 여기는 이길 수 있어요. IQ 100이 IQ 170, 180을 이길 수 있는 곳이 이곳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라? 시장을 이용해 먹어야 된다. 자, 지금 시장은 뭘까요? 특별히 한국 시장은 울증 모드로 들어갔죠. 시장 자체가 울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 팽겨치고 싶어 라고 시장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평소보다 상당히 싼 가격으로 우리에게 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과의 딜에서 이 딜을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 이것이 투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상당히 싼 가격에 지금 딜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쳐야 되나? 얘는 싸게 딜을 하는데? 근데 보통 대부분 뭐냐면, 얘가 이렇게 말을 잘해. 시장이 말을 잘해가지고 홀딱홀딱 넘어가. 그래서 보통 비싼 가격에 홀딱 사죠. 시장 홀딱 사. 아, 이게 뭐가 비싸? 하나도 안 비싸. 얼마나 싼데, 앞으로 생각하면. 이러면서 하니까, 그런가? 하고 홀딱 사버리죠. 그러면 시장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에 당하면 안 되고, 시장이 이 심리가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거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비싸게 팔 때는 접근 안 하고, 싸게 팔 때는 기회인가?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그동안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11월 11일은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투자자분들을 어렵게 만든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 했고요. 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굉장히 재미난 날이었기 때문에 빨리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죠. 베테랑 데이로 채권 시장이 휴장하였습니다. 자, 달러 강세가 상당폭 진행되고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라는 건 뒤집어서 무슨 말이다? 유로 약세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달러 강세는 뒤집어 뭐다? 유로 약세다. 뭐 거기에다 이제 첨가물이 엔화가 들어가죠. 스위스 프랑도 들어가고 뭐 다른 게 조금 들어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재료는 유로다. 달러를 만드는 주재료는 유로다. 자, 결국 뭐냐? 달러 강세는 다시 한번 뭐라? 유로 약세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앞으로 달러 강세와 유로 약세의 이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될까? 변할까? 생각해 보시죠. 미국은 뭐를 하기 시작한다? 11월부터? 테이퍼링. 자, 유럽은 한다?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시츄에이션 어떨까? 웬만하면 유지된다. 그렇죠? 그런 귀결이 나오죠. 그런 귀결. 달러가 강세면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결론도 또 나오고요. 자, 그러면 아시아 한국이나 중국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달러 강세를 같이 쫓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다행히 약간 쫓아갔습니다. 자, 엔화는 114엔으로 약세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위엔화는 6.39엔을 유지하면서 강세를 유지했고 원화 환율은 1182원 95전으로 소폭 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엔화 대비로는 그렇게 큰 약세는 아닌 듯 보이네요. 그렇죠? 엔화와 원화의 기준은 1대1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대10까지 오면은 보통은 원화가 강세인 거예요. 1대10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 값으로 하잖아요. 도쿄의 커피 한 잔 값과 서울의 커피 한 잔 값을 비교해 보는 거죠. 오사카는 확실히 쌉니다. 오사카는 이제 옛날에 오사카가 아닌 것 같아. 완전 시골 돼서 서울에 살다가 오사카 가시면은 좀 부유하게 사실 수 있어요.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커피값 기준으로 보셔서 엔화가 상당히 커피 한 잔이 일본에서 한국보다 싸다면 엔화가 저평가고 원화가 고평가인데 고평가된 수준까지는 뭐 자본시장이 조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계속 누적되면 안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까지만 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할 얘기가 워낙 많아요. 자, 오늘은 전기차의 날이었습니다. 자, 전기차 리비안이 상장을 했고 주가가 추가 상승했습니다. 22%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49억 달러에 이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24조 수준이에요. 띠용. 자, 한국 얼마야? 현대차하고 기아차 합쳐도 지금 60조쯤 되나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6, 70조 되죠. 두 개 합쳐야. 그리고 당연히 포드 GM보다도 지금 더 비싼 거고요. 엄청나죠? 이걸 보면서 저는 닷컴 버블 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때 닷컴 버블 때 여러분들 이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닷컴 버블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텐데 그때는 닷컴이라는 숫자만 이름만 붙이면 이름을 그냥 그때 그 기업의 개명이 진짜 활발하게 일어나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한 회사야. 그냥 뭐 가나 주식회사인데 가나닷컴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라인데 다라닷컴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주가가 막 폭등해요. 지금 전기차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도네요. 지금 리비안이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자동차이긴 합니다만 생산 대수로 보건데
지금 124조를 받는다? 놀라운 얘기죠. 지금 저기하고 또 틀려요. 테슬라하고는 또 틀려요. 테슬라는 양산 체제가 갖춰졌고 양산의 폭이 커지면서 마진이 남는 회사고, 이 회사는 양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양산 이후에 마진까지 날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2단계 거쳐야 돼. 그럼 무슨 말이에요? 3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4조야. 이거는 양산에서 수익 나는 주가죠. 예. 그거를 지금 땡긴다는 건 뭐냐면 기대감이 그만큼 시장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다시 그럼 닷컴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정말 수많은 닷컴 회사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눈에도 안 보이죠.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어떤 기업들이에요? 아마존, 구글, MS, 뭐 크게 본다면 애플도, 페이스북은 아예 그 뒤에 나온 거고, 그 닷컴 뽑을 때는 아예 있지도 않았던 회사고. 근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됐다? 세계 중심 기업이 되었다. 나라보다 더 큰 기업이 되었다. 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전기차라고 표현했는데, 전기차 디바이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가 강화된 그 커넥티드 자동차,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정확하기는. 근데 뭐 계속 내가 얘기할 때 온라인 커넥티드 어드밴스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전기차, 이렇게 매번 할 수 없으니 그냥 전기차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전기차로. 자, 그러면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닷컴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상당 부분 가능하죠. 상당 부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이렇게 뜨겁게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닷컴 버블 났을 때 미친 듯이 돈이 들어갔다 정말 많은 돈들이 그냥 사그라졌고,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없어졌고, 대신에 살아남은 회사들은 중간중간에 고비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중간중간에 고비를 거친 다음에 사상 최대의 기업이 됐죠. 한 회사당 나라 하나 꼴이 되는 그런 회사가 몇 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MS,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게 다 나라 같은 수준의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나타났는데, 그럼 전기차는 어떻다? 전기차도 상당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 전기차는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전기차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진짜로 거기까지 가려면 생산 능력까지 겸비한 회사가 되면 뭐 MS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까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2의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새 시대를 여는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중국이 거기에 따라 대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니오도 저는 6.75%나 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42%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대주주 머스크가 이제 어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만 50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억 달러 매도한 것 치고는 주가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왜냐하면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최고의 악재 중에 하나가 대주주의 주식 매도예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주식 팔고 도망가는데 그 회사를 어떻게 믿고 투자해? 그죠?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 대주주가 주식을 팔릴 일이 없어요. 대주주가 주식을 팔다는 거는 낙하산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생활비가 모자라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데 머스크가 진짜 머리가 좋죠. 이번에 그 바이든이 얘기했던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초수퍼 울트라 부유세, 그거가 딱 나오는 순간 그걸 딱 하면서, 야, 시중에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식을 파는 것처럼, 너희들이 동의했으니까 나 파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금 내려고 주식 파는 거죠. 그것도 또 세금하고 또 연결시켰어요. 기묘하죠.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덜 받는다? 네, 덜 받죠. 덜 받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부분은 이 사람 천재네. 확실히 그 과거에 그 페이팔을 팔아서 자금을 땡겨갖고 새로운 사업을 할 정도의 이런 단계를 한번 거쳐본 사람이라서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세금 이슈 문제로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충격이 덜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 앞으로는 150억 달러 정도를 더 팔아야 되잖아요. 한 20
몇 조, 22조에서 25조 정도 팔아야 되니까 18억 조금 더 판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금 낼 만큼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22조에서 25조 정도 한국 돈으로 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이 한 18조 원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이 정도 판다는 건 뭐냐면 챙기는 거지, 돈을. 그러면 챙겨가지고 뭐 다른 사업도 하고 싶겠지.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면 돈이 거의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지금 몇 조를 더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게 뭐 스페이스 X 쪽으로 추가금이 들어가든 어떻든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더 파는 거잖아. 더 파는 거는 악재입니다.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10% 빠진 날 그날 50억 달러 팔았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날 50억 달러 하루 만에 다 팔아가지고 주가 10% 떨어뜨렸다면 이 150억 달러 더 파는 게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간이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면 시간 별로 안 남았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딴 식으로 다 시장에다 매도를 한다면, 만약에 그날 빠진 게 그날 그렇다면 대량 블록 매도, 블록 딜을 한 게 아니고 덩어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블록 딜을 해도 문제죠. 할인해서 판매하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인 안 하고 블록 딜하는 게 최고 좋은데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제 다시 전기차로 돌아와서 중국의 전기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10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어제 나왔습니다. YOY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10월달이. 그런데 대수가요 36만 8천 대예요. 와, 전체 승용차 판매량이 200만 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36.8%. 와, 이거 한 14%쯤 되는 거잖아요. 14%. 그러니까 총 침투율이 전체 자동차의 14%를 중국이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더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리고 퍼센테이지 늘어나는 게 막 100%씩 늘어나는 거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20에서 30%를 점유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만드는 거에 10대 중에 2세대가 전기차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데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중국이 세계 1등 국가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미국이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그 국가로 계속 남아 있는 건 빅테크 기업들의 존재하고 띄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 문명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인간과 에너지고, 거기서 추가로 더 인간 문명을 심화시키는 것들을 따져보자면 커뮤니케이션과 모빌리티,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인 모빌리티를 갖고 간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지들끼리는 하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지들끼리. 그 국내에서는 하잖아요. 나라 안에서는. 그거 기술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말이죠.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문명의 이기와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발전한 건 철도를 깔았기 때문에, 철도에 버블이 있었지만 어쨌든 철도를 많이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190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를 그렇게 주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류 혁신이 나고 물류 혁명이 났으니까, 이동의 혁명이 나고. 근데 이제 이 전기차 디바이스라는 가장 앞선 문명의 이기의 주력 국가가 된다는 거는 중국이 사상 최대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 품질 이런 건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런데 품질도 사실은 내연기관 자동차하고는 좀 틀립니다. 훨씬 쉬워요.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김필수 교수님하고 대담했을 때 얘기했지만 개나 소나 다 만든다, 전기차가 되면. 왜냐하면 조립식이야. 우리 조립식 만드는 것처럼 할 수 있어. 왜냐면 뭐 엔진으로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모터 만드는 애한테 모터 좀 팔지? 그 다음에 부품 파는 애한테 부품 좀 팔지? 배터리 파는 애한테 배터리 좀 팔지? 그래서 결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핵심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그럼 중국이 소프트웨어에서 뒤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 익스프레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대비 뭐 그렇게 떨어지냐,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이미 여기는 소프트웨어는 상당 부분 진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붙이는 거잖아요. 이 자율주행하고 붙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 자동차 회사들은 빨리 전환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 지원 나와야 합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R&D 비용에 대한 대폭적인 비용 차감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차량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량 관련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가 버블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앞으로 그러면 앞북입니다. 앞북이 아니고 앞 또는 앞북. 네. 앞북을 말씀드리면, 자, 자동차가요, 소프트웨어나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쪽에서 버블이 나올 것이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생각보다 덜 나와서 1억 1,500만인가? 이 정도 돼가지고 덜 나와서 7%의 주가라. 반도체는 다시 강세 반전했습니다. 요즘 반도체 웃기네요. 하루 크게 오르고 하루 크게 떨어지고, 오늘 다시 크게 오르면서 엔비디아 3%, AMD 4%, 퀄컴 2%의 강세를 보여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원자재 업체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이루었습니다. 철강 업체 유코가 3% 올랐고요. 광산 업체 프리몬트 맥모란이 9%대의 상승을 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원자재들이 트기 시작하고요. 중국에서도 원자재가 트기 시작해요. 아주 재미난 얘기죠.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금도 연속적인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이번에 2,000불 갈 것 같은 느낌 진하게 드는데, 금 추가 상승하면서 1,864달러까지 갔습니다. 즉, 금이 2,000달러 향해 간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인정하고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부터 앞서 지금 광산업체, 원자재 업체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중국이 전일 아주 폭등을 하면서 시장 질의 변화가 좀 있어요. 지금 한국은 정말 미안하게도 현재 기대를 언덕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렇게 약간 완화 정책을 하면서 뜨겁게 달궈지면 한국도 같이 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풀리면 한국도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엔 배합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시장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2일 금요일 아침 미국 마감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